안녕하세요, 이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노트북인 갤럭시 북4 프로입니다. 우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다는 건 갤럭시 북4 프로 구매를 고려하신다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구매 시 유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북4 프로의 램 장착 방식이 메인보드에 고정된 온보드 방식이라 구매 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 목적에 맞게 신중히 사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양 추천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과 포트 구성, 디스플레이 등 제품 소개 후 항목별로 실사용 후기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박스 구성입니다.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 구성은 노트북 본품, 그리고 C2C 케이블, 65W 고속 충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저는 성능만큼 디자인을 아주 중요시 하는데요.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스타벅스 출입 가능하겠죠?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와 플래티넘 실버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제품은 문스톤 그레이입니다. 플래티넘 실버도 정말 이쁘게 뽑혔지만 제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여 선택했고요. 제 아이폰 14 프로 스페이스 그레이와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꼭 구매하실 때 실물을 보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트 구성은 우측에는 3.5mm 헤드폰 잭, USB 3.2 A 타입,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좌측에는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 C 타입 포트 2개와 노트북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하나가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갤럭시 북4 프로를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한 글로시 패널이 적용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갤북 3 프로 대비 향상점은 글로시 패널의 단점인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해 반사반지 코팅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굴이나 빛이 비치는 게 싫어서 논글레어 패널만을 고집했는데 이번에 갤북 4 프로를 사용해보고 반사반지 코팅이 적용된 글로시 패널의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다. 반사반지 코팅의 효과를 테스트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시죠. 우선 일반 LED 조명이 있는 가정집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일부러 밝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제 실루엣이 약간 비치는 정도이며 얼굴은 비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론 조명을 비추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상적인 조명인 1에서 2단계부터 쳐다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조명인 7에서 8단계까지 조절해보며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조명이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1에서 2단계 정도의 비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빛이나 더욱 강한 빛은 4에서 5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실사용 조건에서의 빛반사 테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부터 8단계의 빛의 세기로 진행했습니다. 꺼져 있는 화면보다 노트북을 사용하며 켜져 있는 화면을 보게 되므로 해당 테스트가 실사용 조건과 가장 부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디스플레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터치스크린입니다. 개봉하자마자 사용해봤는데 터치감은 아이폰과 갤럭시만큼 부드럽고 반응 속도가 빨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만은 솔직히 초기에 몇 번 써보고 가끔씩 맞아 이거 터치 됐었지 하며 몇 번 써보는 정도입니다. 노트북은 스마트폰처럼 가까이서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침대에서 노트북을 하거나 옆 사람에게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며 터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단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운드 비교입니다. 비교한 제품은 아이폰 14 프로, 아이패드 프로 11 1세대, 갤럭시 북 4 프로 순으로 녹음했으며 녹음기는 소니의 TX660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북의 사운드가 아이폰보다는 확실히 뛰어났고 아이패드에 비해 저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고음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패드 프로가 좀 더 깔끔하게 표현했다고 느꼈습니다. 사운드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으며 노트북 스피커의 기능 그 이상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실사용 배터리 테스트입니다. 갤럭시 북 4 프로의 배터리 용량은 14인치 63W시, 16인치 76W시로 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95% 충전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모두 밝기는 70, 사운드는 30, 모드는 균형 잡힌 모드로 진행했습니다. 웹서핑과 영상 시청 기준 테스트 결과입니다.
약 7시간 30분 정도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3%까지 떨어졌고 이후 5분 정도 더 사용하고 나니 완전 방전되었습니다. HD 영상 편집 기준으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3시간 30분 정도 사용했습니다. 개인 설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전 후 95%까지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테스트해봤는데요.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충전했을 때는 2시간 정도 걸렸고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1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배터리 타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는 적당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는 필수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16인치 기준 전체적인 키보드 배열입니다. 14인치는 우측 숫자 패드가 없는 텐키리스 배열입니다.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손가락으로 즉시 잠금 해제가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 키보드의 단점은 상하 방향키가 매우 작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이어팁보다도 작은 수준입니다. 키압은 약한 편이며 타건감은 평범했습니다. 타건 시 소음 테스트입니다. 터치패드는 가로 15cm, 세로 10.5cm로 매우 큰 편입니다. 타 제품들에 비해 시원시원한 사용감을 느꼈습니다. 터치패드의 위치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타이핑 시 손 포지션 기준 센터에 맞춘 배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갤북4 프로 구매 당시 팜 리젝션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매하고 저도 해당 이슈를 경험했고 현상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던 찰나 터치패드 펌웨어 업데이트 안내가 떠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니 팜 리젝션이 매우 잘 동작합니다. 해당 이슈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양 추천입니다. 용도에 맞는 추천 사양을 정리해봤습니다. 14인치, 16인치는 개인의 취향 차이이며 SSD 용량 또한 사용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북4 프로는 램의 장착 방식이 교체가 불가능한 온보드 방식이라 램 용량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울트라5에 램 16기가나 32기가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다면 울트라7 CPU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긱벤치, 패스마크, 그리고 iGPU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대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 이를 위해 30-40만원을 더 주고 굳이 울트라7을 선택하기엔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사무용이나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16기가 램도 충분하며 좀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아니면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32기가 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울트라5에 16기가 램을 사용 중인데 HD 영상 편집 등 간단한 작업을 하기엔 전혀 무리가 없으며 가끔 4K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팬 소리가 커지며 컴퓨터가 버벅였습니다. 물론 편집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4K 영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16기가 램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을 켜놓고 편집 작업이나 웹서핑을 하다 보면 16기가 램 용량이 부족해서 가끔 버벅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는 다음번에 노트북을 구매할 땐 32기가 램 용량이 탑재된 노트북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연 디스플레이를 꼽겠습니다. 처음에 노트북을 받자마자 화면이 정말 선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사반지 코팅이 들어가 있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색감을 더욱 잘 표현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 중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피로하다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눈이 조금 피로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금방 적응해서 괜찮았습니다. 이제 아몰레드 화면에 적응되어서 오히려 LCD 패널을 보면 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물을 보고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 터치스크린입니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스크린을 터치하며 제어하는 게 편한 상황에서는 만족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어떤 것을 설명할 때나 침대에 누워서 가까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 패드까지 손을 옮기지 않고 화면을 바로바로 터치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노트북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개다 보니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면 돼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한성 노트북은 에어팟을 노트북에 페어링한 상태로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면 자동으로 에어팟이 휴대폰에 연결됐는데 갤북4 프로는 에어팟이 자동으로 휴대폰에 연결된 적이 없어서 이 점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한 손으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급하게 열라고 하면 뒤로 살짝 밀리게 됩니다.
마지막 단점은 키보드의 상하 방향키가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문서 작업할 때도 불편한데 방향키를 사용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키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면 구매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총정리하자면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준수한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맥북은 윈도우가 아니라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 갤럭시 북4 프로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